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였던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다뤄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관련한 제보도 있었는데, 아마 이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용들이. 왜냐면 다 황하나 씨를 황하나라고 안 하고 1이라고 한다거나 그들만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들을 바꿔 부르고 혹은 내용들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들여다보다가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할 때쯤 이미 다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제 유명 마약 유통업자죠, 전세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박광렬 씨와 또 황하나 씨의 연결고리도 생겼고,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제가 궁금해서 정리해본 내용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 어떻게 벌어졌는지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 그냥 풀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하나 씨가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 그리고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죠, 기소견으로. 그런데 그 구속되기 전부터 이 황하나 씨 사건은 인스타그램에서 마치 생중계되듯이 전달이 되면서 관심을 많이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인스타그램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알았는데, 까판 혹은 까계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을 저격하는 그런 계정인데, 이 황하나 씨 사건에서도 황하나 씨를 칭하는 이들은 이제 한무라고 부릅니다. 황하나 씨를. 그들만의 용어를 쓰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1 혹은 한무라고 하는 게 이제 황하나 씨고,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이 까계정들이, 굉장히 까판 까계정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일부의 진실도 있고 혹은 허위사실도 있었을 수 있죠.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2월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황하나 씨. 일단 황하나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도 유명하지만 유명 아이돌 멤버였던 박유천 씨 전 여자친구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2017년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가 결혼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2018년에 파혼을 한 바 있죠. 결혼은 연기되고 결국은 2018년에 파혼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마약 사건까지 연루된 건 헤어진 후에도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9년 황하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유천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이 사건이 끝난 뒤에는 황하나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화장품이나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으로 황하나 씨의 남편 오아무개 씨, 오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 씨는 황하나 씨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10월에 결혼했으니까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오 씨와 마약 투약을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남 씨, 그리고 그 남 씨의 여자친구가 김 씨입니다. 그래서 황하나 씨, 오 씨, 김 씨, 남 씨 이렇게 4명은 친분이 있고 같이 마약 투약도 하는 그런 사이였죠. 이렇게 4명은 같이 마약 투약을 하곤 했는데, MBC 뉴스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남 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에서 필로폰 투약했을 때 그때 진짜 퀄리티 좋았어 라고 하자 황하나 씨가 퀄리티 정말 좋았어, 약간 상스러운 말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4명이서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게 그런 녹취록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20년 12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였던 황 씨와 오 씨와 연인 사이였던 남 씨와 김 씨, 이렇게 두 패로 이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이 남 씨의 여자친구인 김 씨, 이 김 씨가 황하나 씨를 사실상 지목하면서 어떤 거지인지 몰라도, 이거 다 순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욕이 많지만 어떤 거지인지 몰라도 옷 여벌이나 신발을 훔쳐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CCTV 공개해서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해도 되나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11월에 자신이 마약 투약을 자수하러 경찰 수사를 받았을 때, 그때 황하나 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명품 의류를 훔쳤고 이를 판매하기까지 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황하나 씨도 인스타에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 씨와 남 씨에게 4억짜리 차인 벤츠 마이바흐를 도난당했다며 이게 진짜 도둑이지, 차 갖다 놔라,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하지만 황당하게도 황 씨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마이바흐는 렌터카로 밝혀지면서 황당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김 씨는 남 씨와 황 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 씨와 황 씨는
뭐 서로 아는 사이니까 통화를 한 거죠. 이 남 씨가 여자친구인 김 씨가 CCTV를 다 봤다고 하자 황하나 씨는 나도 인스타로 그 내용을 봤다. 내가 옷을 훔친 게 아니라 네가 옷 좀 챙겨오라고 해서 가져온 거다 라고 말해주면 안 돼? 라고 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과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옷을 가져간 게 맞는데 이 남 씨한테 진술을 좀 번복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인 거죠. 이어서 황하나 씨는 절도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주사기에 액체가 들어간 사진을 올리면서 이 김 씨와 남 씨가 마약을 했다고 폭로합니다. 뭐 맥락상 보자면 옷 절도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못하자 물타기로 너희 마약쟁이들아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7일 이때부터 사건이 점점 더 빠르게 급격하게 진행되는데요. 갑작스럽게 황하나 씨가 이 손을 긋고 피가 흥건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립니다. 황하나 씨는 일단 다 용서할 테니까 4억짜리 차 훔쳐간 거 가져와라 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렌터카기 때문에 뭐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어쨌건 피가 흥건한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꽤 논란이 됐어요. 갑자기 황하나 씨가 뭐 피바다가 돼 있는 사진을 올리니까 뉴스 기사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황하나 씨가 그 다음날에 바로 그 사진을 삭제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답답하고 억울해서 홧김에 그런 건데 일이 커질 줄 몰랐다. 그동안 너무 쌓여서 그랬던 것 같다는 글을 올립니다. 황하나 씨가 이런 소동을 벌인 그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이 남 씨, 황하나 씨가 진술 번복을 부탁하기로 했었던 남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중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남 씨는 유서를 남겨놨었는데요. 뭐 대략 내용은 황 씨와 오 씨 꼭 처벌받게 해달라, 뭐 공론화 시켜달라, 뭐 이런 내용의 유서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황하나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친구가 대신 올렸다면서 그 내용이 황하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뭐 카판 이런 곳에서는 좀 사진 내용을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의 계정을 어떻게 알고 사진을 찍어서 그 계정으로 올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황하나 씨의 머리맡에 있는 휴대전화와 그 붕대를 감은 곳에 있는 고무줄 같은 것을 보면 이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황당소동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 황하나 씨의 남편이죠. 이 오 씨의 상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오 씨가 주변에 자기가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비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진술을 번복을 하냐. 이 오 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황하나 씨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마약을 투약시켰다면서 속칭 몰래뽕 을 했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가 또 이제 발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오 씨가 나서서 황하나가 마약한 게 아니라 내가 몰래 주사를 놓은 거다 라면서 황하나 씨의 죄를 좀 면피시켜준 거죠. 그리고 그 9월 그런 진술을 하고 10월 둘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 씨가 12월이 되자 나는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나는 몰래뽕 같은 거 한 적 없다.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주변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오 씨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을 한다면 황하나 씨의 죄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한 오 씨의 지인인 이 씨가 공개한 카톡 메신저 내용을 보면 오 씨가 난 너무 힘들다,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죠. 그러다 21일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황하나 씨가 조사를 받은 이유가 이제 황하나 씨를 저격하는 대립했던 인스타그램 계정들, 카판들, 이들의 고발이 역할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이 말도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21일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귀가라던 황 씨가 돌연 사라졌다는 얘기가 인스타그램에 또 올라옵니다. 황하나 씨와 다투기도 했던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 씨가 올린 내용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조사를 받고 가족과 같이 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에 차가 정차를 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차에서 뛰어내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황하나 씨가 갑자기 사라지자 당연히 이제 황하나 씨의 남편인 오 씨에게도 연락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 씨에게 이 황하나 씨 가족이 연락한 바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차에서 정차한 뒤에 뛰어내려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황하나 씨가 담뱃값 그 종이에 굉장히 조악하게 오 씨에게 남기는 유서를 전달했다라면서 그런 사진을 보여줘요. 담뱃값 종이에 써진 유서. 유서는 남편인 오 씨에게 날 좀 생각하면서 당분간 다른 여자 만나지 마. 그리고 내 마음 잊지 말고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남자였고 현재 마음도 그렇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황하나 씨가 도주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하루 뒤 또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22일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다는 이 O 씨가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O 씨는 원래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뭐 내가 몰래폰 같은 거 놓은 적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었는데, 반대로 그가 유서에 남긴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황하나를 마약으로 끌어들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O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따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의문이냐면, O 씨가 당초에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걸 유서에 남겨놨잖아요. 굉장히 황하나 씨에게 유리한 내용이죠. 더군다나 이 황하나 씨가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전화를 해서 장례 일정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또 한 지인이 O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 한숨을 쉬자 황하나 씨는 유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라는 말도 했고, 유서를 봤는지를 계속 캐묻기도 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한 말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O 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O 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상태인데요. O 씨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다가 또 증언을 해줄 만한 O 씨의 친구이기도 하고 대립을 하기도 했었지만 O 씨의 친구이기도 했던 남 씨, 이 남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래서 중태에 빠졌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나 씨와 이 엮여졌던 4인 중에서 2명은 지금 현재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O 씨 사건은 부검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 종결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황하나 씨의 남편이 또 비극적 결말이 난 뒤에 황하나 씨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계속 됐죠. 그런데 2021년 7일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연이어 터져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계속 터지는 겁니다. 앞서 중태에 빠진 남 씨, 이 남 씨가 마약 조직의 일원이었던 게 밝혀지면서입니다. 경남경찰청이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공급책, 이 바티칸 킹덤을 포함한 마약 조직을 붙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바티칸 킹덤, 속칭 바티칸이라고 불리는데, 바티칸 킹덤은 필리핀 유명 마약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마약왕 전세계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죠.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2번의 탈옥에 성공했고, 이후 마약을 유통해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킹덤 조직을 붙잡았더니 그 조직 안에 이 남 씨가 있었던 거죠. 남 씨와 황 씨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달간 급박하게 진행됐던 사건은 결국 1월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의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을 하면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으로 송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제 황하나 씨 사건은 이제 검찰로 송치됐고, 대략적으로만 정리해도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실명을 언급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고인이 되셨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고, 그래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성씨로만 설명을 드려서 좀 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황하나 씨 사건을 올라오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온 거지? 너무나 파편화되어 있는 게 많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여간 여러 의문점이 남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